가끔씩 브랜드끼리 컨소시엄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거의 다 완파는 기본이죠. 근데 히트를 상당히 많이 치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에버랩스, 여기 우리 카페와 밴드에서 분야에 대한 소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분양권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데도 하고, 뭐 여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왜 해요? 그런데도 아, 여기 괜찮습니다 하고 또 찍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두 개의 브랜드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천 부평이죠. 자, 인천 부평에 가시면은요, 이편한 세상 그랑힐스가 있거든요. 거기는 5,000세대가 넘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단일 브랜드를 해서 이편한 세상 그냥 쫙 끌고 가요. 근데 여기는 롯데캐슬하고 포스코 더샵, 얘네 둘이 같이 합니다.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도 잘 짓죠. 일본 브랜드인 것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먹혀 들어가는 상황인데,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는 포스코 더샵만 따라다니는 그 매니아 층이 따로 있습니다. 예, 포스코 더샵이면은 나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삽니다, 무조건 청약합니다, 그럴 정도의 그 팬덤이 좀 있더라고요. 롯데캐슬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잘 짓죠. 그 두 개의 브랜드가 여기 이제 부평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업 정보 개요 사업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부평 캐슬 앤드 포스트 더샵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1623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1140세대.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그랑힐스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16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큰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597284에서 5984가 원래 기본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97284 기본 공식 내에 딱 맞게끔 잘 들어가져 있고요. 청천동 104번지 일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건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양 시기가 2020년도 12월, 지금이 12월이죠. 그래서 아마 17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일 정도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분양가랑 평면도가 나오게 되면은 어디 타입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어디, 가점이 높은 사람은 어디, 요거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후속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놓고 계시고, 에버랩스 카페와 밴드 오셔갖고 꼭 레이더 켜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계속 좀 듣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5984에서 나와 있는데, 뭐 주력으로 나가는 건 59 타입이고 뭐 그건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 이제 상가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랑힐스 상가보다는 여기 상가가 훨씬 낫지. 왜냐면 여기가 대로변에 딱 붙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랑힐스의 상가의 규모도 만만치 않겠지만은 여기 앞에 대로변에 있는 상가도 사실 알짜배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사는 사람은 자기네 상가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여기가 이제 길목이니까, 큰 길 대로변에 있는 집이니까, 그리고 조금 뭐 상가 좀 더 많은 여러가지 상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뒤편에 있는 그랑힐스 있는 상가 이용하면 되니까,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랑힐스 앞에 얘가 그냥 톡 끼어들어 버려 갖고 있어갖고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입장이 애매하지만 얘네는 좋지, 그죠? 자, 우리는 단지 정보에서 입지 환경 요걸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핑크색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이게 그랑힐스죠. 그랑힐스. 예, 이편한 세상 그랑힐스고, 그 앞에 밑에 5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부평 캐슬 앤드 더샵 퍼스트가 여기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버, 무슨 뭐 센트럴 파크 이런 얘기는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무슨 뭐 산이 가깝다든지 뭐 강을 끼고 있다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퍼스트란 얘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브랜드 끼고 퀄리티 있게 좀 내실을 위해서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청천초등학교, 마곡초, 상곡북초, 그리고 청천중 나와 있고, 여기에 뭐 다른 1지구 2지구에서 뭐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상곡역, 이게 이제 내년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죠. 상곡역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부평 구청역 있고, 여기 이제 1호선 부평역이 이제 있을 거고, GTX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경인고속도로 있고, 그리고 이제 외곽순환도로 있고, 여기는 참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여기. 저도 여기 차 타고 다니다가 뭐 걸어가 봤거든요. 와, 뭐 부평역 앞에랑 뭐 여기는 난 진짜 길을 모르겠어 막 이제 길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와, 진짜
어쨌든 여기 그 교통 호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서울의 서쪽 부분, 송도까지도 옛날에는 10년 전서부터는 서울의 서쪽 같은 경우는 김포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지금이야 뭐 완전히 조정지역으로 걸려버리고 뭐 기쁜 마음으로 조정지역으로 막 이렇게 딱 대거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럴 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서쪽은 그냥 분양가의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가지도 않았고 가봐야 별 볼 일도 없었고, 그리고 스케줄이 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안 가지. 기름값 들여서 여기까지 갈 그게 안 됐었죠. 근데 또 하나의 분양권의 무덤이 어디냐면 이제 서울의 이쪽이죠. 동쪽. 서울의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뭐 용인 한숲시티도 그렇고, 지금 용인의 보평역 근처에 뭐 서희스타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번에 방송을 했을 때는 아니 뭐 나중에야 괜찮죠. 거기도 여기만큼이나 아주 많은 세대가 들어와요. 여기는 1만 5천 세대가 정도가 들어오는, 거의 1만 5천 세대면은 신도시급이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계속 그 밑에 지구에서 경전철 라인 따라가고 이 밑으로도 계속 돌아가요. 위로도 물론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 공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방에 무조건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허 벌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무조건 첫 방에 들어가세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양가는 처음에 나온 거에 붙어갖고 피가 좀 붙어갖고 좀 돌아가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분양가 2차 3차는 얘네들만큼 이만큼이 분양가가 나와요. 4차 5차도 또 여기서 피가 조금 붙은 상태로 해갖고 여기서 또 피가 붙은 요 상태로 해서 이제 분양가로 해서 또 빼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 애들이 바보가 아니고 똑똑한 애들을 다 갖다 쓰기 때문에 피가 붙어서 이 정도 금액이 또 돌아가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랑 최저임금 상승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분상제 걸려서 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충팔고 비싸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110%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 주변 시세에 옛날보다 10% 이상으로 더 올려서 분양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대박이죠. 왜냐면 그럼 난 109%, 이게 주식 한 30만원 100만원 정도 넣어놓고 해서 9%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막 몇 억짜리 아파트가 여기서 막 9% 해마다 9%씩 올라가 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10%의 그 역설에 걸려버리면서 이제 105%로 줄여버렸죠.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메리트는 상당히 크죠. 구찌가 큰 아파트가 104%씩 해서 꼬박꼬박 매년 올라가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분양가는 점점 비싸지는 그 폭이 상당히 많아지죠. 나중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잡으면 잡을수록 3, 4% 정도 이상의 금액으로 비싸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첫 방에 무조건 아파트를 잡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첫 방에 들어가는 그라이스랑 부평, 캐슬앤 더샵을 무조건 들어가야죠. 게다가 여기는 앞으로 지하철이 뚫리는 부분도 있고 이미 여기 1호선, 2호선 그리고 이런 라인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TX-B도 이건 예타 다 끝났잖아요. 앞으로 먼 훗날 예정이고, 물론 선반영된 게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용인도 물론 똑같아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는 경전철이 하나 그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인 거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은 안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여기 상공역에서는 지하철을 요거 하나 7호선을 타게 되면은 우리 집 있는 군자까지 환승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가버려요.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환승하는 그 사이에 벌써 5분 10분이 딜레이가 돼 버리는데, 그리고 중간에 자다 말고도 내려서 갈아타야 되니까. 근데 환승을 안 하고 한 번에 간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죠. GTX-B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인하고 부평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부평 GM 공장이 있고,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뭐 임대 수요가 뭐 많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GM도 지금 뭐 가네마네 그러고 있어갖고,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은 뭐 계속 있고 어쩔 수 없이 뭐 빼박이죠, 빼박. 근데 얘네들은 뭐 외국계 기업이란 뭐 수틀리고 그러면 아이 갈래요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애들이라,
임대 수요나 이런 거를 기대를 하기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대규모 큰 공장이 있는 게 어떻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이게 지금 뭐 간에 만에 철수 안에 만에 그러고 있고 무슨 뭐 약품이 새네 뭐 냄새가 나네 이러고 있으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군이나 이런 건 사실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랑일스랑 여기를 무조건 두 군데 퍼스트 더샵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미린 있습니다. 우미린 거기도 괜찮아요. 금액이 싸게 잘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여기 그 밑에 쪽, 이쪽 역 밑에 있는 여기 오거리 인근의 이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GTX-B랑도 더 가깝고 부평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고 굴포천역도 갈 수 있고, 이제 여기랑 차이가 뭐냐면 이제 요런 산이 없죠. 장수산 같은 게 조금 없기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이 근처에도 산은 시간 날 때 차 끌고 가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뭐 호수공원도 있고 문화동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조금 걸어가면 되니까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뭐 산에 가고 호숫가를 가는 걸 막 아침에 출퇴근하듯이 막 급해서 막 가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 세 곳에 나온 아파트는 지금 당장에 나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이 세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고 실입주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랑일스, 이 편한 세상 그랑일스, 그리고 부평 캐슬앤 더샵 퍼스트, 그리고 여기 부평 우미린, 네. 이거 세 가지는 무조건 잡고서 들어가시는 게 실입주나 뭐 부동산 투자나 자산관리 차원에서는 저는 무조건 여기는 계산기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쪽이에요. 자, 그리고 뭐 조경 설계, 뭐 커뮤니티 시스템 이런 거는 안 봐요. 어차피 해봤자 다 그냥 이빠른 소리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사소한 얘기고, 분양가랑 입지가 중요한 거지 그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수영장하고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그렇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컨셉 영상에서 나와 있는데 영상 봤는데 뭐 특별히 볼 건 없어요. 아직 뭐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픽만 그냥 뭐 잔뜩 해서 갖다 놨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청약 자가 테스트라고 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그래갖고 여기 그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영상을 해서 브이로그로 해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역시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 내용들에 모두가 다 해당이 돼야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2순위가 어디 있어? 2순위 어차피 여기 이런 데는 다 1순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2순위는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롯데캐슬에 들어와서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포스코 더샵에서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포스코 더샵에도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해서 나와서 뭐 캡처한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특공에 대한 안내까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 아직 신혼 특공에 대한 거나 뭐 다른 특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기간 추천에 대한 특공에 대한 그것만 승인이 떨어졌고, 오늘이 지금 12월 10일인데 아직도 그 신혼특공이나 다른 특공에 대한 그 허그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결국은 분양가 나오면서 평면도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후속적인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한 편 더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청약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랑일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때 나왔었던 그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해요. 여기 장수산에 딱 붙어갖고 나와 있는 여기가 그랑힐스고, 요 앞에 여기 있죠. 여기 지도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큰 단지가 그랑힐스고, 그 앞에 요만큼 요 단지가 이만큼이죠. 이게 롯데캐슬
포스코, 더샵 얘네들 자리가 이제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성남역 있죠. 성남역에서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까워요. 당연히 가깝죠. 얘는 한 단지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거리 한 500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 다닐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랑일스 같은 경우는 한 칸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한 800m.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뭐 동호수가 이 위쪽이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1km 가까이 조금 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그렇죠. 1km를 걸어가기에는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국민은행이 아니라 여기 이제 저기 GM 대우죠. 예. 그리고 여기는 국가단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부평시장역 인근에 있는 여기 아파트 부평 우민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곳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나중에 여기 에버랩스 밴드와 카페에서 다시 한 번 더 후속편 평면도랑 분양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략적인 내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